소니캐스트 신제품 발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니캐스트에서 제품 개발을 맡고 있는 이신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니캐스트 제품 중에서도 유선 제품군입니다. 제일 초기에 이제 디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니캐스트가 제품이 시작되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무선 제품인 디램 HT1이 나오게 됐죠. 이제 사실 올해 나왔군요. 올해 6월달에 출시가 되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올해 5월쯤에 이제 유선 이어폰이 나왔어야 됐는데 뭐 여러 사정상 무선에 좀 더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유선을 좀 발매하는 걸 좀 늦추었고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무선 이어폰이 이렇게 유선 이어폰이 3세대 제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소니캐스트는 음향 컨설팅 회사입니다. 좀 만든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는 됐고요. 대부분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원천 기술을 많이 개발했던 회사고요. 한 3, 4년 전에 이제 내가 차세대 음향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어폰에 대해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BA 드라이버를 개발했었습니다. DBA 드라이버라는 걸 개발해서 좀 이어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재료를 내가 중소기업들한테 던져주면 이제 그걸 받아서 만들면 이제 해외 수출하면 국제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업체 상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지, 내가 이 드라이버가 왜 좋은지를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어폰이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드라이버를 찾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드라이버를 좋게 만들려면 결국은 뭐 가격이 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BA 드라이버를 해보면서 BA 드라이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BA 드라이버 이거는 답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좀 원리 자체도 되게 변태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석 사이에 자성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간격이 1mm도 안 되는 간격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게 이론적으로 반드시 센터에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반 다이나믹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석 사이에 뭐가 있죠? 자성체가 안 들어가 있고 비자성체가 들어가 있죠. 구리는 어느 안 붙거든요. 자연스럽게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자성체가 있다는 말은 내가 조금만 옆으로 가더라도 한쪽으로 탁 붙어버립니다. 조금만 충격 줘도 한쪽으로 붙어버리고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그 안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굉장히 BA 드라이버 쪽으로 갔을 때는 효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브의 많게는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점 내기도 되게 어렵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내구성이 너무 확보가 안 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이어폰에서는 아무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BA 드라이브를. 근데 이제 이게 희한하게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이쪽으로는 이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드라이버를 만들어 해가지고 뭐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또 지금도 뭐 커스텀 이어폰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눈을 돌린 게 다이나믹 드라이버였고 그 다이나믹 드라이버 갖고 있는 문제하고 BA 드라이버 갖고 있는 문제 장점들을 갖다가 좀 결합시킨 게 제가 이제 SF 드라이브라는 개념으로 다이나믹 기반으로 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그래 그 이름을 SF 드라이브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닛을 이렇게 좀 팔아보려고 업체들 가서 이거 좋으니까 만들어보고 그러는데 BA 드라이버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강의를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업체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레퍼런스 이어폰 하나 만들어 보겠다. 내가 이게 더 실패한다 그러면 이 드라이브 넣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 드라이브 넣어가지고 그냥 볼품 없는 모양으로 그냥 만든 게 첫 번째 디락 1세대 2017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폰만 드라이버 만들어 봤지 그 외에 케이블이라든지 하우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데였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회사 중에서 이제 좀 했는데 그 회사가 나중에 이제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도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소량으로 생산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저희 17년도에 제품을 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조사들은 별로 안 알아줬는데 소비자들은 금방 알더라는 거죠. 진짜 5분 만에 다 만들고, 처음에 한 3,000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했었는데 3,000개 갖고 오면 5분 만에 팔리고 10분 만에 팔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8시에 올려보니까 늦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10시에 올리면 또 이제 그래서 밤 12시에 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자다가 일어나서 막 다 사시고, 그 다음에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도, 그러니까 폰으로 접속을 할 수 있고 PC도 접속을 하잖아요. PC 접속은 문제 없었는데 폰 접속은 문제 없었는데 PC 접속하는 게 좀 늦어져가지고 5분 순삭 나갈 때 몇 미리세컨드로 밀린 사람이 항의 들어오고 그런 일 있었어요. 그래서 11번가 서버를 그때 교체하고 이런 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SF 드라이브 되겠구나. 이제 그 이랬고 나서 이제 여러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SF 드라이버를 사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준비하던 게 이제 드라이브 외에 다른 부분들 케이블이라든지 하우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이 만들다 보면 이게 이제 가공이 제대로 안 되고 사람 손을 탔을 때 문제 생기는 부분까지 사실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좀 고전을 하다가 이제 2018년 이제 디락 마크 2라는 걸 내면서 이제 트위스트 케이블에서 이제 통 케이블로 바꾸면서 내구성을 이제 선풀림에 대한 내구성도 맞추고 유닛도 이제 2세대로 올려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좌우 밸런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하우징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 잡았고요. 예, 그래서 2018년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또 총판이 이제 체제로 나가서 그 총판에서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 그냥 사이트에서만 팔았는데 거의 지금 2018년, 19년 초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 판매 1위를 1에서 2 요사이 계속 찍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하반기가 되니까 이제 유선 시장이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선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선 제품을 내서 2019년도 초에 5월이죠. 그때 이제 HT1 제품을 내게 됐고, 이제 올해 원래 5월쯤에 낼 생각했는데 무선 이어폰 때문에 못 내다가 이제 유선 이어폰으로 E3를 내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E3를 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들은 뭐냐고 하면, 제가 무선 이어폰을 하면서도 많이 느낀 거였는데, 이게 이제 아까 환경들이 이제 리뷰어, 블로거 이런 쪽에서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음향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뒤에다가 믹싱 콘솔을 갖다가 놓고 자기 좀 친한 친구 중에서 음향 안에 있으면 좀 아티스틱하게 보이는 애들 옆에 앉혀놓고 막 시부렁시부렁 되면서 하면 애들이 그냥 막 사고하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리고 좀 음향을 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사실은 또 이쪽 컨슈머 오디오 쪽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어폰, 헤드폰 이런 것들은 만들어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모릅니다. 만들어보고 수리해보고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선순환으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언론사에서 만났지만 제가 이어폰을 하게 된 게 우리 꼬마가 지금 고2거든요. 고2인데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 빵빵 고음 찰찰 이렇게 하면서 야 아니 무슨 이런 음악을 듣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만들고 있는 이어폰을 들려줬는데 완전히 그 소리를 쓰레기라는 거야. 걔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애들 귀가 다 썩어가고 있구나. 우리 아들도 썩어가고 있는데 아니 저런 소리를 들은 애가 나중에 그 20대까지 들을 거잖아요. 나중에 좋은 스피커 사겠어요? 제가 여유가 돼가지고 음악을 좀 하고 싶어. 좋은 음반을 찾겠냐고. 좋은 공연장을 가겠냐고. 우리나라 음향 산업이 되게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향평준화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하향평준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 좋은 스피커도 찾고 그 다음에 좋은 음반도 찾고 좋은 공연장도 가고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하철에 있는 왜 방송이 왜 저래? 시민회관 소리가 왜 저래? 그러면 그게 더 좋아지고 또 그럼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음향산업이 발전하고 음향가가 더 발전하고 우리나라 음향기술이 수준이 올라가면 해외 수출도 하고 국내 산업도 음향가는 산업이 커질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귀가 썩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적어도 이제 그 원음을 들려줄 수 있는 소리를 한번 내보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음향 창작자가 원하던 소리를.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음향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또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어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이어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 초에 생각을 했던 것들은 나 혼자서 10걸음 갈 게 아니고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음향하는 사람들하고 템포를 맞춰서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만나러 다닌 거죠. 음악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한국음향예술인협회, 국내에 있는 음향 연예인들 다 만나서 제작자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이어폰을 만들자고 했고요. 또 이제 해외에 있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토니 마세라티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몸값 비싼 음향 엔지니어죠. 조용필 앨범, 트와이스 앨범 그 양반 작품입니다. 비욘세 앨범도 그 양반 작품이고 세계에서 이쪽에서 제일 유명한 상인 그래미 어워드를 2분이나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랑 연락이 돼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음악 작업할 때 그 플러그인들 중에서 넘버원이 토니 마세라티 버전이거든요. 웨이브즈에서 한 건데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그만큼 파급력이 크신 분인데 그분이랑 또 이어폰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이야 급이 거의 소니급 아닐까. 소니도 받아보고 같이 하자면 누구나 다 할 거니까 다 받아보고 하다가 이제 제 이어폰 소리 듣고 디락 이어폰 소리 듣고 여기서 시작하자고 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토니 마세라티 버전이 만들어지고 내년 초에 나올 겁니다. 지금 디자인만 나와 있고요. 한 40만 원대 정도 그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음악하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좀 꿈이라면 꿈을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생각이고 그게 지금 국내에 있는 음향예술인협회랑 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 달에 출시가 됩니다. 보면 바로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램 카사 에디션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카사라는 것들은 한국음향예술인협회를 줄이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좀 감개무량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게 어떻게 튜닝이 됐냐 그러면요. 제가 기본 튜닝을 해서 드렸고 음향예술인협회에서 전문 그 사운드 엔지니어들 한 5명, 7명에서 이걸 들어보면서 공동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게 이제 한국의 케이팝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음향 세계랑 유사한 건지. 그래서 들어보고 이 소리로 가자 해서
이 어떤 소리의 목표가 만들어지고 타겟 주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음향 예술 하시는 분들이 창작자 입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크 기능은 없고 그런 거추장스러운 건 다 빼고 연장선하고 파우치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발매가 되고요. 저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모니터링 이어폰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음악하는 사람 아시겠지만 모니터링 스피커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제널렉입니다. 제널렉. 모니터 헤드폰 그러면 좀 그거보다 좀 희미하긴 하지만 소니, 아니 그죠? 아니면 뭐 또 다른 뭐가 있습니다. 제나이저 뭐 무슨 모델, 소니 무슨 모델 있습니다. 모니터링 이어폰은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이어폰은 디램으로 가자고 한 게, 그래서 토니 마세라티도 토니 마세라티 이어폰이 아니고 디램 바이 토니 마세라티예요. 카사도 디램 바이 카사이고, 우리는 디램이 전 세계 모니터링 이어폰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기쁜 소식은 일본에서도 음향예술협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을 거잖아요. 뭐 자사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카사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같이 지금 이런 거를 같이 해서 디램 바이 자사 버전도 지금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저분이 토니 마세라티님입니다. 잘생겼죠? 밑에 분이 음향예술인 협회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이렇게 국내 음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3세대 SF 드라이버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SF 드라이버가 1세대, 2세대, 3세대 해마다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큰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드라이버도 드라이버지만 유닛을 가지고 소리를 잡으려고 그 하우징을 가지고 소리를 잡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 왜냐 그러면 하우징을 만드는데 사람 손이 들어가니까 편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닛에서 소리를 다 잡고 하우징은 그냥 껍데기로만 역할을 해야 돼. 하우징의 역할을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는 네가 뻥뻥 뚫리든 소리 똑같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힘을 하우징은 관여하지 말고 드라이브 네가 관여해.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좌우 편차가 없어집니다. 온도 편차도 없어지고 습도 편차, 좌우 편차 이런 게 다 없어져요. 이 작업에 따른 편차를 거의 없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옛날에 실내용 버전이 있고 실외용 버전이 있었어요. 실외에서는 소음 공간이니까 좀 더 저음을 많이 주고, 실내용에서는 좀 이렇게 옛날 이렇게 좀 DF 타겟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저음이 적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만 가자고 뭐냐고 하면, 보니까 하만 타겟의 저음 타겟이 적절하게 우리 아까 실내, 실외 중간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는 실외, 실내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타겟으로 가는 게 낫다. 그게 우리가 옛날부터 저희 제품에 관심 있었던 분이면 아실 텐데 프로 버전입니다. 프로의 소리가 그거였거든요. 그게 제넬렉에 갖고 있는 저음 소리랑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의 저음을 그대로 따라가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3세대 SF 드라이브고요. 아직도 더 개선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한 95% 이상은 지금 달성됐다고 봅니다. 나머지 한 몇 프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좀 고민을 해가지고 더 개선을 시킬 예정인데요. 예정이고, 그래서 현재 그 하만에서 나온 지금도 바깥에서 지금 제가 측정을 해주고 있지만, 아까 제가 보신 분 알겠지만 70점 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제 85점을 해서 세계 최고의 어떤 유선 이어폰이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하만에서 나온 4웨이 드라이버, 그러니까 BA 드라이버에다가 다이나믹 서커 이런 버전인데요. 그것도 하만이 타겟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만에서 최고 비싼 이어폰도 82점까지는 못 냈어요. 예. 물론 이제 이게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EQ로 들어가면 말은 달라져요. EQ를 막 걸머대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냥 이어폰 버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EQ를 걸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EQ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에 대해서는 내일 저게 사운드 팩트 체크에 오시면 EQ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블루투스를 만들면서 EQ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 EQ를 안 쓸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충은 맞출 수 있는 거죠. 점수는 좋게.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압력 조절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만든 겁니다. 이게 겨울 되면 굉장히 추워질 때, 더워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 팁을 쓰는 커널 타입을 쓰잖아요. 이어 팁을 쓰는 커널 타입에서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질감입니다.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그 이질감이 어떻게까지 나오냐 그러면 쑥 착용했는데 갑자기 먹먹해지면서 고막이 아프고 뺄 때는 뻥 소리 나고 막 그럼 고막이 막 찢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신는 사람들이 쓰는 선택지가 바로 오픈형이죠. 바로 에어팟이 되겠죠. 착용감 편하니까. 근데 그건 또 저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는 소음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넣은 거는 자동 압력 시스템 넣은 거는 우리가 커널 타입이긴 하지만 나중에 저 한번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넣었다 뺐다 하면 그냥 쏙쏙 빠지고 쏙쏙 들어갑니다. 물론 오르자 이어 TV 역할이 한 50%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착용감이 편하고 외부 소리도 뭐 이렇게 어쨌든 넣고 뺐고 했을 때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좀 느껴질 거예요. 커널 타입 물론 뭐 다른 커널 타입도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다른 데도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푸는 방법이 바로 저기 에이파스 자동 압력 조절 시스템을 넣어서 원음은 그대로 빼주는데요. 그 다음에 외부 소음은 또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기압은 조절이 돼요. 이 기압이라는 것들은 그 정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텍스 같은 거라고 땀은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뭐 숨은 쉬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류는 통과시키고 직류는 차단시키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치익 하는 것들은 쑥 빠지는데 소리는 안 빠지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네, 어쨌든 그런 것들 저거 만든다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저희들은 여기 유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에 다 지금 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가려면 굉장히 높은 그 어떤 이렇게 정밀도의 가공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비싼 부품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이태리에서 나온 굉장히 비싼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특징이 이제 옛날에는 앞바디, 뒷바디가 전부 다 알루미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면 바디를 이제 플라스틱 해가지고 정밀 금형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지고는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밀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금형을 파서 이렇게 돼서 지금 이어폰 같은 게 전면은 금속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장점은 겨울에 추울 때 쇠가 안 다니니까 이게 차가운 느낌이 없는 장점도 있고, 두 번째는 정전기가 이제 귀에 들어가는 거죠. 안까지 알루미늄 젤 같으면 전기가 타고 들어가서 따끔따끔거리는데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전기가 없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고, 우리는 사실 그 장점보다는 이게 에이파스라는 유해를 넣기 위해서 정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 구조를 넣기 위해서 이제 금형을 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노이즈 캔슬링보다 더 높은 차음성,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까 외부 소리는 차단시킨다 그랬잖아요. 차단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이상한 게 커널형이면서 ANC 넣는 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커널형에 ANC 넣으면 약간 변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커널 타입은 이미 10에서 10dB 차단시키는데 거기서 웬만한 거 좋은 거 아닌 이상은 마이너스 20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그거 진짜 한 6이나 10dB 올리려고 그 비싼 장치를 넣는다는 게 웃긴 거죠. 예. 그래서 오픈형일 때 ANC는 말이 되는데, 그렇죠? 그 에어팟처럼, 그렇죠? 그런 데서는 말이 되죠.
외부 소음이 크게 들어오니까. 에어팟이 아까 가장 큰 단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부 소음이 들어오니까 그보다 소리를 크게 들어야 되니까 기가 막히게 가는 거예요. 예.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조용한 환경이라든지 산책할 때는 기가 막히죠. 외부 소리도 듣고 나는 안전하게 이제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길을 틀어막고 다니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커널 타입은. 근데 이제 커널 타입은 장점은 외부 소음을 줄어드니까 소리를 작게 들어드니까 귀가 오히려 더 보호가 되죠. 하지만 답답함은 있지. 그래서 오픈 타입인데 에어팟 같은 스타일인데 외부 소음을 줄여줄 수 없을까? 그 ANC가 있는 거지 이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에어팟 3세대에서 나온다 그러죠, ANC가. 아마 이달 말쯤에 아마 발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NC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는 잘못 만들면 어지럽다, 오래 들으면. 그래서 그 어지러움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알고리즘에 정교하지 않으면 오래 들으면 멀미나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했냐고 하면, 저희들은 그러면 ANC도 아닌데 딱 착용을 하면 좀 핑 할 정도로 이제는 마이너스 20dB 정도 죽여줘요. 저역에서는. 물론 고역은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저역 같은 경우는 ANC보다는 못하죠. ANC 좋은 거 같은 경우는 3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허접한 ANC, 얼마 전에 제가 모 회사에서 나온 ANC를 채워봤는데 마이너스 15짜리도 있더라고. 이게 뭐야 저거. 그래도 15dB 주니까 ANC도 조용하게 당겨지니까. 근데 그냥 이게 차용하면 마이너스 20 정도면 어떤 거냐고 하면, 내가 방에서 방문을 탁 닫을 때, 집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철문 딱 닫는 느낌이 있잖아요. 바깥에 우리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 닫는 그 정도 줄어드는 느낌이 마이너스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마이너스 20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오르자 이어팁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게 라운드 값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안에 까보면 코어하고 슬리브가 있잖아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허접한 것들 다 하나로만 찍어버리거든요. 싸게 만들려고. 우리는 안에 까고 두 개가 이중 금형이 돼가지고 두 개가 붙여 있습니다. 이 금형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 뒤에 코어가 다르기 때문에 안에는 굉장히 탄성체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또 그 나름대로, 그리고 의료용 실리콘 재질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인체에 무해한 이런 것까지 다 나름대로 고려해서 만든 팁입니다. 그래서 악세사리로도 이렇게 팝니다. 8,900원에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네. 그건 좀 인터넷에 보면 나오고요. 저게 이제 대중소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0dB 줄였고요. 근데 고역에서는 마이너스 40까지 줄였습니다. 이걸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어떻게 마이너스 40을 줄였냐. 3M도 보니까 마이너스 30밖에 안 되고, ER4S도 마이너스 30밖에 안 되는데, 너 가라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차음을 시키는 룰이 있잖아요. 차음을 시키는 것들은 이게 질량이 높은 것들을 막아주면 차음률이 뛰어납니다. 그게 메스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놈일수록 차음을 잘 시켜요. 우리가 남은 문하고 센 문하고 보면 뭐가 더 차음률이 높습니까? 똑같게 해서 철문. 그렇죠? 새는 거 없다는 가정하에서 질량이 높으면 F0가 떨어지고 거기서만큼 어쨌든 훨씬 더 많은 그 옥타브보다 마이너스 6dB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뭐냐고 하면 3M 이거 뭡니까 이거? 메모리 폼이잖아. 그 밀도가 얼마 되겠어요? 안 무겁다고. 쇠로 막았으면 어떻게 될까? 기구냉이가 쇠를 막으면. 그쵸? 훨씬 더 높을 거잖아. 그 논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드라이브는 자성, 굉장히 진동판도 3겹이고요. 자성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줄래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에 밀도가 굉장히 높아, 3M보다. 그러니까 고주파수 차음들도 많이 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안착이 잘 되게끔 오르자라는 특수한 이어팁 구조가 있고, 오르자 이어팁은 코어하고 바깥에하고 이중 재질로 되어 있는 이중 금형을 사용해서 판 특수한 재료이기 때문에 안착도 잘 되고, 그래서 좀 그냥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용해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도 이게 금속 나노 코팅을 해서 이게 물기를 떨어뜨려 줍니다. 수영장에 쓰려고요? 그게 아니고, 땀나면 있잖아요. 통침이 툭 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느낌 되게, 이게 페블릭 소재거든요. 페블릭 소재가, 페블릭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천이잖아요. 천은 물기를 빨아들일 거잖아. 그럼 땀 다 빨아들이고 하면 이게 더럽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땀은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예, 이게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후 가공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속 가공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져서 그 생각보다 많은 그 재료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도 했다. 깨알 같은 자랑이고. 그 다음에는 음향 댐퍼 부분인데요. 소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 부분이 우리가 3세대 SF 드라이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소리를 튜닝 해주는 게 제일 핵심적인 부품은 바로 이 음향 댐퍼입니다. 저희들 댐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소리가 나오지만 그걸 다 잡아서 이렇게 하만 타겟으로 가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부품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비싼 음향 댐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태리체죠. 이태리체 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이고 최고 비싼 굉장히 고밀도의 음향 댐퍼를 만드는 회사예요. 왜 음향 댐퍼가 왜 중요하냐? 저 보세요. 이게 사실 음향 댐퍼가 한 2m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요만한 걸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거. 근데 요 한 판에서 있잖아요. 나와요. 롤로 나올 거잖아요. 음향 댐퍼가. 요만 걸 만들진 않을 거잖아요. 찍어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이 찍은데 톡톡톡 찍는데 밀도가 다 달라. 그러면. 그럼 소리 다 다르게 나옵니다. 저거. 똑같이 내가 이 똑똑 찍어내는데 있잖아요. 이게 막 한 요만큼 내가 비닐하우스 쓰고 있는 비닐을 갖다가 찍어내서 요만한 거 찍어낸다고 하면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어디서 찍어내냐에 따라서 이게 워낙에 작게 있고 굉장히 고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이게 실실하고 날실이 좀 엉성하게 되어 있으면 소리 차이가 완전히 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편차가 세계에서 제일 적은 게 바로 저 이태리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F 드라이브도 그렇고 음향 댐퍼도 그렇고 하우징도 그렇고 케이블도 그렇고 이게 그 좋은 부품이 좋은 소리를 내거든요. 썩은 부품은 썩은 소리 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품을 써야 좋은 소리가 물론 좋은 부품 쓴다고 무조건 다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썩은 재료 가지고 뭐 좋은 맛이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미원을 많이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최고의 좋은 재료를 썼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 버릇이 돼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잭 부분이 있습니다. 잭 부분도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의별 실험을 다 해봤거든요. 이게 잭 부분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폰이 금속으로 많이 되어 있는 폰이에요. 아니면 DAP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 따끔따끔거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이게 정전기가 발생돼가지고 이걸 타고 올라와가지고 있잖아요. 선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귀 쪽에 한 번씩 스파이크 탁탁 튀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실제로는 굉장히 고전압이겠죠. 전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워는 얼마 안 되겠지만 따끔거릴 정도는 된다고. 그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요즘 폰들이 뭐 이렇게 뽀대 많이 한다고 다 금속으로 가공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뭐 원래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탑니다. 그런데 이게 3.5파에 넣었다 뺐다 오랫동안 하면 이렇게 다 얼어집니다. 그럼 코팅이 벗겨져서 이제 정전기가 올라옵니다, 위로. 그래서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우리한테 뭐 AS 해가지고 막 정전기 때문에 정전기가 잘못 들어와 버리면 이게 리모컨도 제대로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 벗겨진 거예요, 이게. 폰이 다 벗겨진 거예요. 잭 부근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현까지 실험 보여줬어요. 이 벗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막 갑자기 시리가 켜지고 막 이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또 과학자니까 벗겨지더라도 이게 그런 거 시리 오동작이라든지 마이크 오동작 같은 거 안 생기게 할 그리고 또 딱딱거리는 부분을 안 생기게끔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해보니까 아이디어를 찾았죠. 그게 바로 저게 기억자 플러그 내에 어떤 정전기 방지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 벗겨지는 폰을 써도 돼. 한 3년 정도 하면서 사실 그 소비자들이 우리가 타겟이 돼가지고 우리는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뭐 제품이 되면 사실 LG, 삼성 뭐 그다음에 그냥 웬만한 폰 다른 거 폰 사보면 20dB 틀어져 있더라도 모르고 다 써요. 근데 우리는 뭐 한 3dB 차이 나더라도 막 좌우 밸런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옛날에 왜냐면 우리 초창기 때 그런 어떤 지금 에이파스가 들어가고 이런 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 보면 겨울 되면
좌우 밸런스 다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 타겟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진짜 재작년에 겨울이 엄청 추웠거든요. 영하 뭐 거의 20도 가까이 떨어진 데 있었는데 그거 들고 내가 막 논을 갖다 몇 바퀴 돌면서 어떻게 되는지 다 보고 막 그런 일까지 다 봤다니까. 그거 하면서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결과들을 이게 나름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E3다 라는 거고요. E3는 이제 음향 표준 모니터링 이어폰으로서 어떤 거 정립을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음향 표준 이어폰을 나는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아까 제네릭 스피커를 집에서 많이 안 듣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나는 뽕짝 좋아하면 뽕짝 잘 내주는 스피커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힙합 음악을 좋아하면 힙합 음악 좋아하는 스피커를, 그러니까 그 소리를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한 자기 취향에 따른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폰도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원어민은 나온 이어폰 하나 정도 있으면 아, 저게 창작자가 의도된 소리가 저거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는 35,800원이면 그렇게 뭐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러면 옛날부터 35,800원, 옛날에 5만원대다가 4만원 왜 자꾸 지금 왜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 갑니까 했는데, 사실 이번에 좀 떨어뜨려 있었던 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 가운데 유통코드를 더 빼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가격이 더 많이 싸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재료비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패키지도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럽다 그래야 되나, 돈 조금 옛날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들어갈 건 다 똑같은데 너무 뽀대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좀 뽀대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이제 해외 수출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 사인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색상도 이전하고 좀 다르게, 하나는 실버 색상인데 색상이 톤이 약간 바뀌었고요. 이제 검정색이 이제 나왔는데 완전히 제트 블랙으로 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아주 강한 블랙 색깔로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35,800원, 35,800원. 그리고 one more thing. 원이 아니고 some more thing이라 해야 되겠구나. 이제 E3와 그의 친구들 가지고 이제 액세서리를 했습니다. 이 액세서리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어팁인데요. 이게 이제 드램 이어팁인데 이렇게 약통에 이렇게 사람 약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소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어팁도 이게 잘 보관해놔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좋고요. 이거는 뭐 아까 이야기한 거니까 특별한 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파우치예요. 파우치. 이 파우치가 이것도 패브릭 파우치예요. 굉장히 고급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이게 탄성이 있습니다. 이게 탄성 없는 그냥 하드 파우치는 되게 싸구려죠. 그건 되게 쌉니다. 기스도 나고, 이게 어떻게 떨어뜨렸을 때 탄성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이제 이런 거 넣어다니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다니면 되고, 이어폰이 들어가고, 그리고 꿀팁인데, 그 이어폰을 오랫동안 착용하면 이게 귀에서 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에서만 물 나오는 게 아니고 귀에도 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착용하다 보면 습도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이렇게 햇빛에 많이 말리라고 소독도 될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말리는 게 좋은데, 이게 또 말릴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실리카겔을 넣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닫아 놓으면 안에 뽀송뽀송하게 마릅니다. 실리카겔은 재활용 가능한 실리카겔 팔거든요. 그러면 전자레인지 돌리면 다시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고급 이어폰에서는 그래서 그런 실리카겔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어폰은 파우치에 넣어 다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콘택트 렌즈 어디다 넣어 다니죠? 주머니에 넣어 다닙니까? 가방에 넣어 다니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그쵸? 뭐 망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다고 이해가. 그럼 고막이 망막보다 더 섬세하지 않고 취약하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주머니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음악 빵 치면 있잖아요. 수백만 마리의 세균들이 고막으로 딱 붙어가지고 고막 바로 썩습니다.
귀 한 번 나빠지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내가 시원한 음악 듣자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콘택트 렌즈가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서 이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폰 호주머니에 절대 넣어다니지 말고 가방에 넣어다니지 말고 파우치에 보관하십시오. 이왕이면 이 파우치에 넣어다니면 더 좋겠죠. 가오도 있으니까 디램 딱 가오도 있고. 또 one more thing. 이어 가이드인데 이어 가이드가 시중에 많이 없어요. 그렇죠? 보면. 근데 너무 다 허접해. 근데 오버이어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음악 작업하는 사람들. 그럼 반드시 오버이어로 해야 안정적으로 되게 착용이 되겠죠. 툭 하다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뛰어다니면. 이렇게 돼야 또 터치 노이즈도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쓸만한 게 너무 없어. 그리고 너무 인체에 자극적인 게 너무 많아. 이게 굉장히 단성이 많고요. 이게 굉장히 단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쉐입도, 그리고 이렇게 또 얄쌍한 거 있잖아요. 단검 뒤에 큽니다. 무식하게. 어디 뭐 걸어놓고 운동하는 정도는 무식하게 큰 거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아마 좋을 겁니다. 웬만한 그 케이블 사이즈는 다 들어가고요. 뭐 이런 케이블 이런 거 말고 웬만한 케이블은 다 들어가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2개도 아닌 4개로 해가지고 이게 친구한테 줄 수 있는 이렇게까지 이제 그 패밀리로 해서 이어폰 제품을 다 만들어 봤고요. 이제 아까 그 제가 세미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 있는 3.5파이 있잖아요. 그걸로 되어 있는 이어폰은 아마 이제 우리 이 제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USB-C 타입으로, 무선은 이미 있기 때문에 USB-C 타입으로 이제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ANC 기능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또 강력한 앱을 또 만들어서 이걸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제가 사실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ANC 기능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앱도 잘 만들어서 이제 아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EQ 걸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이런 것들 다 없는 강력한 EQ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EQ라고 다 같은 EQ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멜론, 벅스 이런 회사들 EQ 다 걸어보십시오. 다 소리 다 다릅니다. 그리고 소리는 올라가는데 옆에 막 노이즈가 엄청 타게 올라가는 거 되게 많아요. 그는 내일 사운드 팩트 체크 10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그런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낸 마지막 작품이고요. 어쨌든 이 제품은 저는 롱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이제 음악하는 사람은 계속 3.5파이가 필요하죠. 미싱 콘솔에 앉아서 음악하는 사람이 블루투스로 듣는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블루투스면 딜레이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뭐 SBC 막 aptX 이런 뭐 AC 같은 코덱 가지고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유선 이어폰이죠,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이제 이어폰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인터페이스는 3.5파이에서 USB-C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 처치 루탄이 삼성에서 나왔죠. 내년 폰들은 다 USB-C로 나올 겁니다. 제가 배팅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USB-C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도 줄 수 있죠. 그렇죠? LED가 불이 반짝반짝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에 땡겼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 한국음향예술인협회랑 해서 한 석 달쯤 됐죠. 그래서 저희 이게 디락 마크 2 들어보시고 같이 하자 해서 한 거고요. 지금이 나온 게 이제 요걸로 나왔고,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음향예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음향예술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팔고, 일반인들은 현재까지는 뭐 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학력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음향 제작에 관련된 데 있다고 하면 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향예술인 협회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파는 거니까요. 굉장히 좀 모니터링 성격이고, 저거는 튜닝 자체가 다릅니다. 댐퍼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아까 전에 독일에서 이태리에서 사티 댐프를 썼잖아요. 근데 저거는 스폰지 댐프입니다. 스폰지 댐프가 되면 소리가 헤드폰처럼 바뀝니다. 이 리플이 없고요. 깨끗하게 들립니다. 그럼 왜 우리 저걸 다 안 쓰냐? 저게 만드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편차가 너무 많이 생겨요. 스폰지를 어떻게 조금만 넣으면 자고 막 바뀌고, 저거 하면 그래서 좀 비싸질 겁니다. 저거는 작업하고 찍어보고 계속 해봐야 돼요. 하지만 그 댐퍼는 딱 붙이면 딱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좀 차분한 소리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음향예술인협회에서는 이런 소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저런 게 있다. 그래서 아주 강렬한 그 아이언맨을 연상하게끔 하는. 왜 빨간색을 한 이유가 뭐냐? 제가 하자 그랬어요. 왜냐? 빨간 거 딱 해야 보이잖아. 나는 음향하는 사람이야. 일반인들은 그냥 검은 거나 뭐 실버 있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음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빨간 거. 그래서 레드 시리즈로 이렇게 냈고요. 디렌바이 카사 버전으로 해서 나중에는 자사까지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세대 SF 드라이버 기반이 되어 있고요. 안에 있는 파우치 있고, 연장 케이블은 굉장히 고급 연장 케이블 넣어놨습니다. 디램 연장 케이블 2m짜리. 그러면 믹싱 콘솔이 좀 아무리 크더라도 다 들을 수 있죠. 다음은 이제 토니 마세라티 에디션이고요. 여기 전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토니 마세라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와가지고 우리랑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비욘세가 전화를 했어요. 다음 작업 좀 같이 하지 않으려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면 음향 예술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 줄 서서 하는 거, 제가 그날 그러니까 4일 전에 그냥 화요일 날 그 야탑에 있는 코리아 디자인 센터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560명이 참석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공짜 강의로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이제 모니터링 이어폰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되게 잘생겼죠. 이태리 부모가 이태리 분이라서 그런지 이태리 필이 딱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미 어워드 초청 세미나 했을 때 며칠 전에 찍은 거고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출시할 예정이고, 한 40만 원대 이 정도 할 생각이고, 저기는 드라이버는 HF 드라이버하고 SF 드라이버를 플랜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 같으면 뭐 HF 드라이버 기반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드라이버 한 개 있으면 가오 떨어진다고. 그래서 두 개 소리 좋아질. 일단은 그냥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한번 잘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저거는 두 개의 드라이브로. 그리고 임피던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력성이 더 커지고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낼 생각이고요. 지금 디자인 모컷만 이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더 많은 부분들이 다시 더해질 건데 지금 이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이게 어떤 제품이 아니고 토니가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이런 어떤 기프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모든 시리얼 넘버가 다 관리가 되고 측정 데이터가 다 들어가고 하는 걸 해서, 어쨌든 이거 많이 안 살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손발이 좀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낼 생각인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걸 많이 팔려고 사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많이 팔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토니가 어제도 메일해서 너 이거 좀 잘 좀 부탁한다고 막. 솔직히 얘기하면 돈은 별로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한 내년 초에 되면 어쨌든 행사 때 이제 좀 프로 오디오 이렇게 하는 데서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디램이 적혀 있고요. 제 사인도 있습니다. 니만 사인이냐 나도 사인이다 해가지고 같이 넣어놓은 거고요. 이상 그 신제품 발표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잘 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질문 드렸죠?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맘대로 하세요. 네. 제가 친구를 꼬드겨서 디램 HT1을 사게 했어요. 근데 이거 이번에 E3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소리적인 차이에서. 디램 같은 경우에는 HT1 같은 경우에는 EQ가 아까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만 타겟에 점수를 넣으면 99점이 나올 겁니다. 100점이요. 그래서 소리가 근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하만 타겟에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HT1 소리 좋아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저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야외에서 듣기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고요. 어쨌든 하만 타겟에서 맞춘 거고 지금 저희 이제 E3 제품은 85점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물리적으로 정기적이 아닌 물리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들은 1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85점 정도, 85% 정도 일치도가 나오는 거죠. 아마 아까 바깥에도 제가 봤는데 80점 넣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 100여 개 가까이는 됐는데 또 끝나고 나서 더 재보실 수 있으니까 또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점수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만 타겟 소리를 들으면 제네릭 스피커 소리가 난다. 그냥 이런 거고. 그래서 HT1도 지금 그 새로운 시리즈를 지금 저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좀 소리도 좀 더 일반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리로 저희들은 그 HT1 그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어떤 기능이라든지 대중적인 소리를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너무 하만 타겟 100%를 너무 우리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대중적인 소리로 하만 타겟에서 한 90점 정도 되더라도 좀 대중적인 소리로 가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만 타겟이 100% 다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맞는 얘기긴 하지만 100%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SF 드라이버의 세대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USB-C 타입으로 그 이어폰을 내신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개발되는 제품은 DAC 내장인가요? 아니면은 C 타입의 아날로그 출력을 받아가는 제품인가요?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덱이 내장되어 있고요. 덱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 어떤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USB-C 타입은 안에 이제 덱 칩이 거의 기능을 다 하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ANC 기능까지 뭐 다 들어가 있는 까지 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굉장히 좀 비싼 덱 칩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덱에서 이제 아날로그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될 수 있다고 하면 ANC 기능까지도 한번 넣어볼 생각인데 ANC는 그 칩 성능보다도 하우징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또 제가 또 좀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ANC 부분은 그래서 낸다고 하면 어쨌든 디지털 출력이 덱에서 통해서 아날로그 나온다. 답을 드렸고 세대별로 SF 드라이브 차이가 뭐냐 하면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얘 갖고 있는 구동력하고 댐핑의 양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하우징을 가지고 이제 저음을 맞추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저음이 높은 거 낮은 거 두 가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유닛을 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우징을 가지고 맞추는 구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우징 작업할 때 선도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작업자가 언니들이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냥 쑤시 넣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3세대로 오면서 소리도 고정. 그리고 그 소리는 모든 것들이 하우징이 아닌 유닛에서 다 하겠어. 대신 유닛에서 하려면 좀 더 힘이 필요해. 그래서 구동력도 구동부의 힘도 키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댐핑을 더 많이 시킨 거죠. 더 목수가 높은 댐핑을 해서 소위 말해서 제어를 더 많이 시킨 겁니다. 댐핑 특성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아무리 아줌마가 안보 작업을 하더라도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댐퍼 특성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렇죠? 그럼 댐퍼가 변태 생기면 또 이제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래서 처음에도 그랬지만 댐퍼는 세계에서 최고 비싼 댐퍼만 쓴다. 근데 여러분들 저 댐퍼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대부분 중국산 아니면 일본산 뭐 이런 거 씁니다. 중국산 제일 많이 쓰고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는지도 잘 몰라요. 무조건 뭐 가격, 그 유닛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유닛 저거 가격 있잖아요. 중국산 유닛 가격 뭐 개당 600원, 500원 하는 것들 완전 다 그런 거 씁니다. 이어폰 가격하고 상관이 없이. 저희들은 어쨌든 원가가 올라가는 게 저기 올라가면 저희들은 1,000원 좀 넘게 올라가요. 유닛 하나당. 그럼 사실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 유닛 가격. 그런데 그러면 이어폰 가격이 어떤 거는 10만 원이고 어떤 거는 5만 원이고 어떤 거는 3만 원이냐. 다 액세서리 가격입니다. 아니면 그 가격이 음질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정도 내줘야 사람들이 그 정도 믿고 산다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은 보면 알겠지만 액세서리는 굉장히 조촐합니다. 왜? 모든 비용은 다 소리 나는 데 때려봤거든요. 아까 좋은 부품이 좋은 소리를 만든다는 철학으로. 그러니까 부품만큼은 우리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 라인 할 때 3번, 4번 측정해서 나옵니다. 그 편차 줄이려고.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좀 에러가 생길 수 있는데, 저희 뭐 그 사실 많은 에러들이 뭐 이렇게 다 소리 외적인 부분에서 에러가 많았지 소리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에러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도 마크2 이후부터는 불량률이 0.1%도 안 됩니다. 그 이전 걸 가지고 지금 그 이전 세대에서 나왔던 에러 가지고 이제 악플도 들은 경우 있는데, 뭐 악플도 뭐 우리가 만든 거니까 뭐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신 분은 선물이 있습니다. 막 지원해서 질문하지는 마시고 지원해온 걸. 네. 네, 디라 다음에 좀 가까이 대고. 예. 디라 마크 2가 나왔고 그다음 이제 디램 브랜드 쓰면서 E3가 나왔는데요. 네. 뭔가 좀 네이밍이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 E3라는 네이밍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아,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고마움을 주는 질문.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학구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 학구적으로 접근하면 이 네임이 계속 복잡해집니다. MK라고 쓰고 마크라고 읽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뭐 MK를 쓰면 마크라고 읽지 않습니까? 음향하는 사람은 다 마크 3, 마크 4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일반인들한테로 내려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는 사람 해가지고 읽어보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폰 시장이. 우리는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 다 압니다. 밑에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네. 그래서 이 밑에 모르는 걸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무조건 가격만 싸다 보면 내려갈까? 또 다른 허들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유선 이어폰은 다 E 시리즈입니다. 이어폰. 그래서 세 번째 드라이버 E3. 4세대면 내년에 E4가 되겠죠. 무선은 지금 HT1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HT 모르지 않습니까? 1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올 제품은 W 시리즈예요. 왜 W? 왜 와이어리스? 이제 W1, W2, W3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E는 유선, W는 무선.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캐릭터 하나, 그다음 숫자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 이제 막 슈퍼 울트라 하이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애플도 욕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뭐에다가 맥스 또 붙이고 맥스 울트라 뭐 이렇게 가면 되게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밍을 최대한 간단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E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어폰. 저기 아까 선생님이 먼저 누가 오면 들었지? 자기가 먼저 들었네. 안 들었으면 다른 사람이죠.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기존에 계속 나왔던 색상들이 거의 비슷해요. 예. 블루나 이제 블랙 종류인데 이제 이 색상의 다변화를 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가 파란색을 냈다가 폭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면 빨간색이 나왔잖아요. 의외로 빨간색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 음향 쪽 지금 개발하신 그쪽에 하나가 지금 출시가 되었잖아요. 예, 지금 이게 빨간색입니다.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구매를 하려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소비자들도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 예. 여성분들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네, 우리가 생각해 이제 보신 적 없어요? 디락에서 디락 플러스로 가면서 야 파랑이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블루인가 뭐 블루를 해가지고 내가지고 정말 폭망을 해가지고 지금 한 몇억 원어치가 지금 그 유닛이 쌓여 있습니다. 하우징이 참.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변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무채색들이 사람들이 제일 그냥 부담이 사. 그래서 아니면 회색 아니면 실버 아니면 이제 뭐 하양 아니면 뭐 블랙 이런 걸로 많이 찾거든요. 근데 사실 뭐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디락 스쿨 해가지고 뭐 20개 정도 칼라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다 해보고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개개인에 맞는 이어폰을 만들어주는 스쿨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실에 모여서 디락 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하루 만에 너의 이어폰을 만들어주마. 너도 이어폰 박사가 될 수 있다. 하루만 모으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밥 사주면서 이어폰까지 다 하는데 5만 원 해가지고 행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는 거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그런 행사 했었는데 칼라 베리에이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할 게 아니고 좀 많이 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다음 분 여기 광속처럼 들어주십시오. 네. 이번에 거의 저가형 이어폰 몇 개 쓰다가 이번에 거의 처음 입문을 해보는 사람인데요. 네. 과연 제가 입문하는 입장에서 좀 어떤 소리가 괜찮게 그러니까 제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제품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제품이요? 예?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거? 당연히 추천해야죠. 이거는 달러빚을 내서라도 추천을 해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가격대를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한 이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학생들이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젊은 학생들이 5만 원 이상 못 듣잖아요. 이어폰 사면 후달린다고.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면서 하지 않는 이상 5만 원 이상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낼 때도 무조건 5만 원 미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4만 원이 3만 원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무조건 제일 중요한 저희 타겟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2만 원까지 떠들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이제 진짜 비닐 봉다리 넣어서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만 원에 할 수 있어. 마음 같으면 그렇게라도 팔고 싶은데 또 우리 또 뽀대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노선이 거의 3만 원대까지 왔는데 저는 그 자신 있게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게 저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을 한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커스텀 이어폰 만드는 그런 분들한테 저 이어폰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또 자기가 듣는 소리에 또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는데 저는 입문자용으로는 괜찮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이제 두 분만 더 받고 시간 관계상 이 원래 이거 1시간이죠. 2시까지 있는데 지금 3분이 오버됐습니다. 맞죠? 네. 네. 여지껏 나온 소니캐스트 제품들이 그 이번에 나온 E3도 그렇고 E3라고 해도 네, E3도 그렇고 너무 없어 보입니다. 네, HT1도 그렇고 약간 하만 타겟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의 성향의 이어폰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가지고 하만 타겟을 엄청 신뢰하시는구나 했었는데 방금 하만 타겟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혹시 다른 이어폰이나 음향기기 회사들은 그 회사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레퍼런스 사운드가. 근데 소니캐스트는 여적 보여준 것들은 다 하만 타겟을 따라간 그런 느낌이어서 혹시 자사에 이렇게 마세라티처럼 외부의 엔지니어를 안 들여오고서 자사의 그런 레퍼런스 사운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하만 타겟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13년, 15년, 17년, 19년 다 바뀌었습니다. 어찌 보면 19년도가 우리가 제일 생각했던 타겟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만 타겟 하면 또 이야기하는 게 하만 타겟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쪽으로. 제가
3년 전에 SL 타깃이라고 만드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 타깃이 있을 때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타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만 타깃이 내가 100% 옳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그 다양한 환경 또 어떤 그 사람 그 나라들만의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거 약간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좀 깊이 있는 내용이라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제가 저게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기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진한 부분이 2017년대는 좀 말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19 우리가 그래서 말하니까 지금 2019년도 커브는 또 다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측정하는 게 2019년도 타겟이에요. 예. 그게 약간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하만도 좀 정신 차리고 말이 되게끔 타겟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습니다. 왜? 하만 엔지니어들도 음향공학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하만 타겟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공학적으로 표준 정지실에서 표준 스피커로서 듣는 소리에 대한 타겟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대한 그 목적성은 같기 때문에 네 소리 내 소리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별 색깔. 이제 색깔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자기 색깔이 없는 이어폰을 모니터링 이어폰을 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색깔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냐. 우리가 케이팝적인 사운드, 미국도 LA 사운드하고 이스트하고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토니가 이야기를 할 때. 예. 그것처럼 일본 소리하고 미국 소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펼 수 있는 소리를 나르는 건 우리의 색깔을 내는 것들은 1, 2년 뒤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좀 내가 옛날에 SL 타겟 할 때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있는 줄 몰랐는데 예를 들면 디램 타겟이 된다든지 뭐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는 힘이 될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봤자 바로 묻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은 나오셔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순서대로 내가 제일 먼저 질문했던 맨 처음 해가지고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지.